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건축 실패 사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하얏트 호텔 고가 통로 붕괴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고요. 거기 홀에 있는 고가 통로, 그러니까 구름다리라고 하죠. 그 구름다리가 붕괴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사고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건축 엔지니어 그리고 설계자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에 무지해가지고 발생된 사고인 만큼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사고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1970년대 후반의 캔자스시티예요. 이 캔자스시티의 1970년대 후반은 부동산 붐이 막 불었던 거죠. 아무래도 개발이 빨리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의 흐름이 있을 거고 빨리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좀 약간 들떠있는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히는 1978년에 착공을 해서 1980년 7월 1일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인 1981년 7월 17일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사고 난 호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호텔의 로비 홀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그 홀의 규모는 가로가 44m 그리고 높이가 15m의 전면 창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였고요. 4개 층을 다 터가지고 호텔 로비로 만든 그런 대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공간에 이 좌측과 우측에는 각 2층, 3층, 4층 그 층별로 이쪽에 있는 실들과 이쪽에 있는 실들을 연결하는 그 개구부들이 있고, 그 개구부들을 구름다리죠. 예, 고가 통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2층, 3층, 4층 그 3개 층을 각각의 고가 통로로 연결을 하는데요. 두 세트로 나눠져요. 한 세트는 3층만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또 한 세트는 2층과 4층을 같이 매달아서 연결을 하는 거, 이렇게 두 세트로 나눠지는데요. 이 고가 통로는 이 아래 홀, 그 1층 홀의 그 면적을 다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다는 구조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홀이에요. 홀에 이제 그 구름다리를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전면창이 제가 말했던 44m에 15m 규모의 큰 전면창이고요. 여기에 있는 구름다리는 3층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이 왼쪽에 보이는 거는 4층, 그리고 2층. 그러니까 2층과 4층은 하나의 행거로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같이 묶여 있는 거죠. 예,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예,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사고는 1981년 7월 17일에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980년 7월 1일에 준공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고 날은 이 호텔을 개장한 지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파티가 열리던 그런 날이었어요. 이 파티는 티댄스 파티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1940년대 유행했던 그런 티댄스, 뭐 차를 마시면서 오후에 춤을 췄던 그런 약간 복고풍의 댄스겠죠.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1980년대 어떤 복고 댄스, 이것을 이제 컨셉으로 잡은 파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떤 사고가 일어날 조건을 충족을 시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파티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고, 여기 댄스 파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춤을 추면은 아무래도 약간 출렁출렁하는 하중이 걸릴 거고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저녁 6시가 이제 파티가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저녁 7시 4분에 댄스 경연대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 1분 뒤인 7시 5분에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운 철제 굉음을 듣게 돼요. 이 철제가 변형되거나 터지거나 이러면서 발생되는 그 날카로운 소리를 저녁 7시 5분에 듣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2층과 4층의 고가 통로가 한 20cm 정도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다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고가 통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여기에 이제 깔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사고 규모를 보면요, 사망자가 114명이에요. 그리고 부상자가 200명에 달하는 아주 큰 대규모 사고인데요.
조금 이상한 게 건물 슬라브가 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건물이 붕괴된 것도 아니고 홀에 있는 구름다리 2개가 무너진 거에 대비해서 사상자 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납득이 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홀 보면은 이 홀의 넓은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소파와 테이블, 이렇게 라운지 에리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춤을 추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알코브 에리어. 알코브라는 것은 이제 벽의 일부를 좀 파내져 있는 부분, 벽이 좀 일부가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알코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벽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이 위에가 이제 그 구름다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알코브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 결국에는 이 알코브 에리어만이 면적이 확보가 되는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층, 여기는 편의상 이 그림에서는 3층 거 오버브리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층하고 4층에 보면은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2층 구름다리에는 40명, 그리고 4층 구름다리에는 23명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2층과 4층 구름다리가 내려앉으니까 이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가 압사당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고 규모에 비해서 사상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사고 사진을 몇 장 좀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여기 뭐 피가 보이고요. 여기 3층의 구름다리는 그대로 있어요. 2층과 4층이 무너져 내린 그런 아비 규환의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거는 조사반이 왔던 그런 사진이겠죠. 예, 이렇게 슬라브가 그대로 주저앉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로비 안쪽에서 바깥쪽을 본 그런 사고 장면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고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잉 로드를 연결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 답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리지널 디테일, 원래 설계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이 내려와서 얘는 하나의 층만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그림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이 오른쪽 그림이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행잉 로드는 천장에서부터 매달려서 이렇게 쭉 일렬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의 선으로. 그러면 여기에 4층 바닥이 매달리고 또 아래는 2층 바닥이 매달리면은 이 행잉 로드는 그 하중을 다 감당할 수 있게 아마 설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볼팅 처리가 되겠죠. 아래가 볼팅하고 와셔인데, 이 볼팅은 각각 자기의 슬라브만 담당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설계도였는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차이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보시면은 위에서 내려온 행잉 로드가 4층의 바닥에 지지가 되죠. 그럼 얘를 쭉 끌고 갔어야 되는데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서 따로 뺀 거예요. 그리고 따로 뺀 행잉 로드를 천장이 아니라 4층에서 매달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2층 바닥의 하중까지 4층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과 4층이 같이 묶여 있는데 그 하중을 그리고 이 볼트 2개만이 담당을 하는 거죠. 자, 이쪽 원안에서 보면은 이 볼트와 이 볼트는 각각에 해당되는 슬라브만 책임지면 돼요. 하중을. 근데 얘는 이 4층에 묶여있는 이 볼팅이 2층과 4층의 구조물의 하중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과 시공 엔지니어 모두 다 간과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실제로는 시공성 문제로 이렇게 변형을 한 건데요. 설계 원안대로 원래는 시공을 하려고 행잉 로드를 제작하는 그런 철강 회사에 제작해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철강 회사에서 이렇게 길고 전산을 다 내기에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참고로 전산볼트라고 하죠. 이 전산이라는 거는 볼트 전체에 나사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산볼트예요. 2층, 3층, 4층, 그러니까 3개 층 이상의 높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긴 그런 행잉 로드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10m가 넘는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서 볼팅을 하는 거를 추천을 했던 거고, 이 시공 엔지니어는 이렇게 된 거를 설계사에 다시 문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되고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시공하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그리고 설계사에 다시 문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설계사에서 그것을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시공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설계 변경을 정식적으로 설계사, 최종 설계 담당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설계사의 또 문제를 얘기하자면, 설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10m가 넘는 행잉로드를 어떻게 시공하라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아마 중간에 한번 끊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공사와 설계자 모두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 문제는 C찬넬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찬넬을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C찬넬이라는 건 단면이 알파벳 C 모양이어가지고 C찬넬이라고 하는 거고요. C찬넬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붙였어요. 위아래를 용접을 한 거죠. 용접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행잉로드를 이렇게 낀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이없는 게 건축 역학 수업을 들었던 우리 학부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학 시간에는 단면 계수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H빔이나 뭐 C찬넬, 뭐 아니면 네모 모양, 아니면 원형강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단면 계수, 그런 거를 다 배우는데, C찬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하면은 수직재가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직재에서 멀어질수록 더 버틸 수 있는 힘은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C찬넬 붙여서 가장 버틸 수 있는 힘이 적은데 가장 많은 힘을 들어가게 만든 거죠. 아주 큰 실수예요. 원래 C찬넬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가운데로 이제 행잉로드가 지나가게끔 해야 얘는 잘 견딜 수가 있는 건데, 아주 약한 부분으로만 견디게 만들었으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봤던 거예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닌 경우, 뭐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특이한 구조, 이렇게 매달리는 구조나 어떤 캔틸레버 구조 같은 거는 설계하는 사람이나 구조를 검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던 거죠. 이 C찬넬의 그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진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C찬넬, 이 약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 플랜지 부분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행잉로드를 끼웠기 때문에 결국 이게 쏙 빠져버린 거죠. 쏙 빠져서 주저앉은 그런 사고였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명칭을 변경을 했어요. 2011년도에 쉐라톤 리젠시 호텔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다 철거를 했죠. 그 매달려 있는 구름다리는 다 철거를 하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2층에만 구름다리를 기둥이 받치는 형태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는 안전하게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축 실패 사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캔자스시티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 그 고가 통로 붕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사고 사례도 좀 종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